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JTB 전주방송은 전국 63개 방송사 가운데 전체 4위를 차지했고요. 9개 지역 민영방송사 가운데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적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JTB 전주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들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JTB 전주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좀 심도 있게 짚어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시청자위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주비전대학교 경영학과 정영득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요.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JTB 전주방송 김철 취재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는 이번 시간에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번 달에 그 위원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어떤 뉴스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탁 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우리 전북 지역의 경제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네. 그 최근에 이제 국내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 이제 폭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들의 그 피해가 우려가 돼서 폭설 관련 뉴스 중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다루는 그 뉴스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영득 교수께서는 어떤 뉴스를 뽑으셨나요? 저는 관심 뉴스로는 아마 날씨와 연관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또 28일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헤드라인 뉴스로 부각된 한파와 폭설, 구제역 내용들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보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예, 저는 1월 19일에 보도가 되었었던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새롭게 취임한 이 문영표 전 장관이었죠. 장관이 재임 시절부터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북 이산이 정말 무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이 뉴스가 저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뉴스를 이제 보도하는 입장에서 말씀해주신 한파라든지 구제역 또 말씀해주신 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저도 이달의 관심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제 뛰고 있는 김철 취재팀장은 어떤 리포트를 또 뽑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그 1월 4일에 방송된 정원익 기자의 농민 울리는 재축 규정 이 리포트를 이달의 베스트 리포트를 뽑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폭설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축사가 무너질 경우 건물을 다시 짓는 경우를 재축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축이 신축과 똑같은 인허가 규정이 걸리기 때문에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축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축을 헐값에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정원익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아무쪼록 행정당국과 국회에서는 재축의 잘못된 규정을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이렇게 끌은 뉴스가 있다 하면 또 아쉬운 또 뉴스도 반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지필진 확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뉴스가 1월 21일 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지필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불어닥쳤었던 이 국정화 논란과 지금 함께 진행이 됐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어떻게 지필진이 구성이 됐고 향후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관한 이 상세한 보도는 굉장히 좋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북교육청이 4개의
교육청과 연합해서 이 보조 규제를 지금 다시 집필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 네. 과연 왜 그러한 배경이 있었는지, 왜 우리 전북교육청이 거기에 관한 이 중심축에 서서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되는지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제대로 얘기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역사 교과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정영득 교수님은 어떤 점이 좀 아쉬웠던가요? 예, 아까도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한파, 폭설, 구제역에 대한 보도적인 측면과 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두 가지로 이제 좀 압축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뉴스는 아마 짧은 시간에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비교적 신속, 정확하게 보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파나 폭설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 어떤 보여지는 부분만 체크해서 보도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렇고 아마 며칠간의 쭉 지상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피해액이 어떤 것은 뭐 40억, 어떤 것은 50억,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주로 라이트가 돼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이면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밀착 취재를 통해서 놓치지 않고 잘 뉴스가 전달이 된다면은 아마 뉴스의 경쟁력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원탁 총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뉴스는 그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JTBC에서도 미래지향, 공정방송, 그다음에 전북사랑이라는 그 방송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우리 지역의 방송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서 우리 전북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옥에 티가 있듯이 굳이 뭐 아쉬웠던 뉴스를 선정해 본다면은 저는 지난 그 1월 24일 날 JTBC 8시 뉴스에서 정읍의 눈폭탄, 그래서 한파 절정이라는 그 주제로 보도한 뉴스에서 보면은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은 아예 문을 닫는 곳이 적지 않았다라는 그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자칫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 방문을 포기하게 돼서 시장 유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 이런 보도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각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또 김철 취재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보조 교재의 국정화 논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보도교재 집필 배경은 이전에 그 조창현 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누차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 그 메인 이슈가 집필진 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필 선정을 먼저 다뤘고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배경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가 뉴스가 발굴이 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한파 폭설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현장 취재 그 르포가 좀 부족하셨다고 그랬는데 1월 25일 날 저희 그 정원익 기자가 고립된 마을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곳 마을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지난주와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계속 방송되는 뉴스라 저희가 중복된 문을 빼기 위해서 지금 피해를 뭐 40억, 50억 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취재 르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지금 24일 날 그 전통시장에 문을 닫았다라는 그 뉴스가 자칫 전통시장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앙뉴스에도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반영할 때 이런 눈 피해로 이제 전통시장이 닫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짤막하게 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전통시장에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뉴스를 이제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심도 있고 좀 정확하게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이제 일어나는데요. 전북에는 정말 수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이제 취재팀들도 그 현장에 나가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매체들 가운데서 전주 방송의 그 뉴스의 강점은 무엇이고
잘하는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가 좀 칭찬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어떤 점을 좀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뉴스의 만족도의 최종 평가는 아마 시청자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 차례 2014년도에 보도에 의하면 뉴스 만족도의 전북의 3사 중에서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방송이 아마 JTB 아마 전주방송의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네. 아마 지역의 중요한 뉴스 밸류를 아마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아마 그 편성이랄지 또 편성의 복립성 이를 가지고 상당히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뉴스의 편성 시간도 아마 그 다른 한쪽에는 15분 24초 정도 또 한쪽에는 13분 22초 이렇게 편성되어서 아마 시청자에게 아마 그 뉴스의 제공 범위도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확대하면서도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소상하게 담아내는 아마 뉴스의 경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아마 JTB의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더 가속화시킬 정성적인 뉴스의 내용과 또 문제점을 놓치지 않고 보도한다면은 아마 진정한 JTB 뉴스로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또 지역 뉴스 엔저 기준에 맞게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뉴스처럼 썩기 쉬운 상품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의 생명이 바로 시성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 JTB 전주방송 이 뉴스의 강점은 우선 1차적으로 그 기자들의 이 전문성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에 기초한 바로 이 시성이 바로 우리 전주방송 JTB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JTB 전주 방송이 사실 이 민영 방송이만큼 이 지역 밀착형 뉴스를 좀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청자들의 관심은 바로 이런 전문성에 기여한 바로 이 시의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의 이 신속성을 갖다가 지금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 보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지역의 현안들이지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뉴스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네.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JTB 전주방송의 또 전문성을 또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경제적인 원칙에서 보면은 이제 뉴스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제 시청자의 선택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이제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제 전달해야만이 그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많은 방송의 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JTB 뉴스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것은 물론이고 네. 또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있고 또 나가서 세세한 전북 지역의 뉴스를 통해서 전북을 하나라는 공동체의 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면에 분명히 또 아쉬운 점도 또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나은 뉴스를 또 방송하기 위해서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 있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쉬운 뉴스는 그리 제가 발견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뉴스의 보도가 좀 보완해야 될 점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에 관련된 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전년도랄지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될 때마다 아마 동일한 어떤 포맷으로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구제역이 발생될 때마다 행정당국도 반복적인 어떤 대처 내용과 처리하는 모습이 보도되는데 아마 취재랄지 뉴스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에 보도될 때 예방과 개선 방안도 같이 좀 더 부과해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구제역의 발생 원인 또 미치는 영향, 대처 방안 이것은 시청자들이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도 내용에서 보면 대개 이제 발생 어떤 수 또는 소독 처리 또는 매몰되는 광경 이런 장면들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예방과 사후에 대한 어떤 관리
또 환경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아마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도가 되었으면 더욱더 진정성 있는 뉴스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JTBC 그 8시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의 영상이 끝난 다음에 SBS로 뉴스로 다시 넘어가는 그 장면이 네. 있는데요. 그 화면이 전환하는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인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뉴스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 교수님도. 예, 뭐 어느 방송사를 막론하고 사실 그 이슈 발굴을 하고 그것을 또 뉴스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이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늘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역시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슈 발굴 그리고 뉴스거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이 뉴스거리들을 과연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지난주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뉴스의 탑으로 계속 이 폭설과 관련된 이 기상과 관련된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갔던 것은 과연 이게 1번 첫 번째 탑 뉴스로 나갈 만한 그런 그런 뉴스거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들고요. 재배열 그리고 재구성 또한 또 요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JTBC가 가지고 있는 또 강점과도 물론 관련을 맺고 있지만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 집중력 있는 그런 뉴스 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JTBC가 가지고 있는 1분 논평이라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뉴스 논평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개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나은 뉴스의 보도 그리고 전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린 JTBC 함께 하면서요. 이제 저희가 잘하는 점도 물론 들었지만 이렇게 아쉬운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가 또 잠시 또 놓쳤던 부분들이 이런 점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요. 객관적인 또 비판과 또 발전적인 대안으로 전주방송의 그 뉴스 프로그램에 좀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16년 전주방송 뉴스에서 이 관심 분야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최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물론 뭐 굉장히 뉴스의 범주는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이런 뉴스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좀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이슈화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될 텐데요. 아마도 지역 민방의 대표주자인 우리 JTBC가 그런 문제를 깊이 심도 있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작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사회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동주공제라고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인데요. 네. 힘을 합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힘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그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보도를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아마 2016년도에는 아마 잘 알고 계시지만 총선 등 아마 정치 분야가 상당히 이슈화될 것 같고요. 또 아마 경제 분야도 아마 함께
아마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정치, 경제, 사회 분야는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는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보도의 시간이랄지 횟수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회 경쟁 영역에서 보면 입법기관의 역할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기존의 어떤 인물이나 정당 중심의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아마 이번 총선이나 뉴스의 밸류는 아마 사회 경제적인 부분의 어떤 인물, 이런 검증까지도 좀 폭넓게 다뤄져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 덧붙여서 아마 전북도민들의 어떤 단합된 부분들도 상당히 믹스해서 아마 보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민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뤘으면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되게 뉴스를 보면 사회적인 우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에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어떤 뉴스가 좀 많이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전북인의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는 아마 인식 변화의 지속적인 어떤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된다면 아마 JTB의 아마 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철 팀장님, 이제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비판, 또 대안 여러 가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보도를 늘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전부터 섹션 뉴스로 민원 뉴스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민원 뉴스를 발굴해서 시청자의 그 억울한 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뉴스, 그리고 경제 뉴스를 말씀하셨는데, 희망찬 뉴스는 저희가 역시 섹션 뉴스 함께하는 세상을 통해서 매주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뉴스가 많아지면 시청자들에게 이른바 행복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 함께하는 세상과 경제 뉴스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정치 분야에 어느 때보다 공정한 보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는 기자들 모두에게 공정방송 규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한 총선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린 JTB 함께 하면서 시청자 위원들의 각 의견을 좀 잘 수렴을 해서요. 앞으로 이제 또 좋은 방송 만드는 데 있어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